한겨레 칼럼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왕놀이 그 커튼 뒤를 보라. 상당히 좀 신랄한 맵게 비판한 글입니다. 한겨레하고 경향하고 가끔 이렇게 경쟁을 해요. 너가 더 세니 내가 더 세니 네가 더 왼쪽일까 내가 더 왼쪽일까 작은 큰 그런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겨레가 조금 더 좌성향이 강합니다. 경향보다. 근데 어떨 땐 또 경향이 더 셀 때도 있긴 해요. 자,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너 지금 왕놀이 하고 있지? 그 커튼 뒤를 봐라. 그 무대 뒤를 봐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글입니다. 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 글은. 자, 앞에서 동아일보에서 비판했던 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말로는 뭐냐. 첫 단락 나오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가의 큰 결정이 내려지고 정부 여당 언론이 어명을 받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어명이 뭐죠?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은요. 어명을 받들어라. 어명은 한 사람밖에 못 내려 왕밖에 못 내리는 겁니다. 예.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통령이 왕놀이 하고 있다고 첫 문장에서 비판하고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이 도로 대한제국이 되었나?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비판적 담론. 이 담론이라는 말도요. 담론이라는 게 쉽게 해서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말이에요. 말 담자 말 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글 이 담론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한 글자로 설명하기 어렵죠. 어떤 주제의식, 무게를 가진 어떤 테마, 어떤 화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하는 논제 이런 논의하는 주제, 논제 이런 뜻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좀 그 색깔이 있는 표현인 게요. 주로 좌파 진영에서 많이 씁니다. 담론이란 말 보수 언론에서는 잘 보기 힘들어요. 칼럼에서 거의 안 나와요. 이 글 쓰신 분 자체가 사회학과 교수죠. 사회학이란 건 굉장히 우리가 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학문이 사회학입니다. 예. 사회학과 교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담론들 역시 자 지금 이제 쉽게 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뭐 거창한 말이지만요.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 다 뭐냐면은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통령 측근들한테 집중돼 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점은요. 제목을 보세요. 대통령의 왕놀이 그 커튼 뒤를 보라. 자 대통령의 왕놀이로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화제가 되는 건 대통령의 왕놀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커튼 뒤라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는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요. 대통령의 왕놀이 그 뒤에 있는 건 그 커튼 뒤에서 이 왕놀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왕놀이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왕놀이를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어느 정도 묵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이익을 지켜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쳐. 그러니까 보수 매체에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 보수 매체에서 왜 비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수 매체에서 왜 요즘 부쩍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을 비판할까? 왜 그럴까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내주면요. 자, 이건 진보도 마찬가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나 진보 세력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요. 어느 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느냐예요. 모든 건 정책은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호 이익이 대립되잖아요. 진보하고 보수하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조 문제만 해도 진보 보수가 대립하고 있죠. 노동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번 노란봉투법 사건도 있었지만 진보하고 보수 입장이 확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어느 당이 다수당을 가져가느냐가 각 정치 세력의 핵심 그걸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내년 총선 폭망하게 생겼으니까 경고 사인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 바로 그 커튼 뒤를 보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통령제의 피해, 특히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불통 정치 심각하다. 자, 그는 정말 왕인가? 아니면 꼭두각시인가? 이 사람은 왕놀이를 즐기고 있는 꼭두각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참 그러니까 이래요. 아시겠지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신문에 내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죠. 네, 그런 시대 있었어요, 정말로. 지금 그래도 사회가 많이 민주화된 겁니다. 이거 솔직히 대통령이 이걸 읽어보면은 사진에서 웃고 있지만 웃음이 날까요? 근데 이런 글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 언론 지수가 많이 상승된 거예요. 자,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 자체를 옛날에 못 썼어요, 진짜로. 지배 계급의 거대한 카르텔이 한국 사회를 한층 더 깊이 장악하는 반동의 역사. 이것만 놓고 보면은 북한 애들이 쓴 글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지배 계급의 거대한 카르텔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배 계급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벌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 한국 사회를 한층 더 깊이 장악하는 반동의 역사, 반동 뒤로 간다는 거예요. 역사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자, 윤석열 너는 왕이니 꼭두각시니 굉장히 센 편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이제 하고 싶은 예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시대 정치의 무대 뒤 앞에 나온 커튼 뒤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커튼 뒤에서 무대 뒤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 왕놀이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사실 권력을 굉장히 세게 행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대통령 마음대로 좌우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들도 제왕적 대통령이긴 마찬가지. 김대중도 그랬어요.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권한이 많이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여정부라고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도 좀 그 전보다 그렇게 권위적이진 않았던 걸로 저는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다시 김영삼 때로 나 노태우도 돌아가는 건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의적 지배. 자의적 지배. 굉장히 이거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의적 지배. 독재란 얘기예요 지금 사실상. 독재란 말을 차마 못 써가지고 자의적 지배라고 했는데 자의적 지배는 곧 이꼴 독재입니다. 자, 그런데 유념할 점은, 자,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엄청난 힘을, 참 굉장히 돌직구죠. 일관된 철학이나 시대진나 국가 비전을 결여한 자라는 사실이다. 우리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이 칼럼 안 보셨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대놓고 깠습니다.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머리에 든 게 없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더 나갔습니다. 그는 보수주의자도 아니야,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그는 무슨 부유자로 부를 만한 정신적 깊이가 없다. 얘기하면서 괜히 제가 떨리네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을 볼 때 이런 글도 좀 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뽑아봤어요. 한국사의 특권층의 우월의식. 대표적인 특권층이 검사입니다. 진짜로. 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족검사. 특권층의 어떤 우월의식. 이게 잠깐 좀 말이 새나가지고 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특권층이 생겨나게 된 게요, 권력과 돈과 권력이 유착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는데 옛날만 해도 솔직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사법연수원 들어가면은 뚜쟁이들이 진짜로 이렇게 만나자고 해요. 진짜 그 당시에 열쇠 몇 개 얘기가, 저는 그때 저는 결국 그 시험 못 붙어서 경험 못 해봤지만요, 먼저 시험 합격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요, 근데 그 지금 한 20년도 더 된 90년대 중반 얘기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될 게 정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로 붙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딸 남편감 좀, 사윗감 좀, 우리 사윗감 좀 구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짜로 열쇠 몇 개가 기본이고 뭐, 그런 시절,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권력하고 돈이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뭐 이거 일반화해서 싸잡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 결혼하는 사람 별로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법연수원 출신들 중에. 나름 정말 출세를 해보고 싶어서 정말 개천에서 용나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공부해서 고시 붙었어. 그러면 이제 보상심리가 생기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일반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권력을 가져서 그럼 뭘 채우고 싶을까? 돈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집 딸하고 결혼하고 그러기서 생겨난 게 그런 겁니다. 어쨌건 예. 자, 한국사회 특권층의 오롯이 극우들의 세계관, 검사 정체성, 시장 만당주의 어휘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것 같다. 대통령이 그것을 즉흥적으로 내뱉어 버리면은, 즉흥적이라는 점을 많이 좀 비판을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말들 툭툭 던지는데 옆에서 좀 연설문 비서관도 없니 좀 이렇게 봐줘라. 우리 그 얘기했죠. 수혜 보조금 저기 뺏어가지고 수혜 보조금 주라. 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이렇게 비서관도 없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즉흥적으로 내뱉으면은 알아서 그냥 싹 권력기관들이 그냥 알아서 집행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세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사회를 체계적으로 바꾼다기보다 술 취한 데 비틀려게 한다. 무능한 왕의 폭정 같은 것이다.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다시 보니까 세네요 또.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어떤 일관된 노선을 찾기가 힘들다. 자, 복지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실업급여를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 우파의 주장입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 근데 그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어. 뭐 그럴 수 있어. 너네가 정권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노조 압수수색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강사 세무조사로 사교육을 없애고, 시민단체 보조금 끊어서 기후재난 해결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해서 안보 지킨다는 정치 행태는, 이거는 정말 너는 보수도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야. 철학이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길의 사설이고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도 좋은 접속사예요. 앞에서 이런 걸 갖다가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한 단어로. 이처럼 앞에 한 얘기를 갖다가 이와 같이 이처럼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의미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나게 까댔죠. 이처럼
그걸 갖다가 요약해서 얘기를 하나 보다. 그로 인한 결과를 얘기하나 보다고 이제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념도 정책도 없이 좋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갖다가 제가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표현이 맛깔스러운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요리한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라는 건요. 좀 이렇게 의외의 표현이 좋은 거예요. 뜻밖의 표현. 불안과 증오를 이용한다. 보통이라면 이용한다고 그러겠죠.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갖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요리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불안과 증오를요. 단순히 있는 그대로 써먹는 게 아니라 요리는 뭐죠? 기본적으로 가공이에요. 재료를 자르고 굽고 볶고 튀기고 양념치고 소금치고. 자, 요리라는 것 자체가 가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표현 자체만 얘기합니다. 맛깔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런 거는 우익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권위주의 체제로 간다. 그래서 자, 정치라는 게 어때야 되죠? 공론화의 논쟁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협상과 타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런 게 사라져가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이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억과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다. 자꾸 이것에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커튼 뒤를 보라 그러죠. 커튼 뒤를 보라. 보는 건 뭐죠?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보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결국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민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건 좌파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억과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과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 사회는 진정 권위주의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나아가 권위주의 정치라는 거는 정치적인 면에서 권위주의 정치는요. 자, 결국은 자본주의 가진 자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약탈적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착한 자본주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꿈꾸는 건 착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제가 얘기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빗물처럼 햇빛도 흘러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나누고 배려하고 그래야지 이 사회가 망하는 걸 갖다 막을 수 있을 텐데 약탈이 뭐예요? 쉽게 강도요. 강도. 자본주의 정말 약자를 갖다가 그냥 등골 빼먹는 그런 약탈적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 전체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 특권 집단.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 생각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겁니다. 자, 특권 집단. 일부 가진 세력. 기득권 세력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무능한 대통령. 이 진짜 무슨 생글이네. 무능한 대통령의 과도한 힘을 우려하면서도 그쵸? 우려했어 얘네들. 우려하면서도 나름 이용한다. 자신들의 계급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 주체성을 이토록 철저히 억압하는 정권을 왜 마다하겠는가? 땡큐 이거죠. 땡큐. 권력과 특권의 이 같은 공생은 자 한국 자본주의를 고도화하는 대신에 야만한 자본주의의 배를 불리게 하는데 자본주의가 나쁜 자본주의, 약탈적 자본주의로 갈 수 있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제가 한 말입니다. 이 진보 언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노조 탄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다 뺏어버리고 너무 권위주의가 되면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면에서의 권위주의가 이 뒤에 숨어있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자본주의 특권 세력의 도구가 된다는 걸 갖다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듣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이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조는 굉장히 이제 왼쪽에서 얘기한다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는 게 표현도 세지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강하게 비판 이런 건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표현 자체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옥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힘없고 돈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층, 서민층 힘없고 돈 없는 국민에 대한 숨김없는 경멸 위에 그들의 궁전이 내세워진다. 저는 이 문장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진짜 표현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피를 끓게 하는 표현이 기도 해요. 이런 거는. 이 글에 동조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피가 뜨거워집니다. 정말 이렇게 느껴요. 그래. 힘없고 돈 없는 우리 백없는 이런 서민들 숨김없는 경멸 정말 잔인하고 무슨 표현이야. 숨김없는 경멸. 차라리 숨어서 경멸을 하지. 대놓고 이런 경멸 위에 그들의 궁전 집이 아니에요. 궁전이에요. 궁전이 세워진다. 펜트하우스 세워진다. 한국의 계급 지배가 이만큼 적나라하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글 쓰신 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보니까 느껴지는 아주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계급 지배가 이만큼 적나라하고 파렴치했던 적이 있는 거 엄청납니다. 자 야만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좋은 표현입니다. 표현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우회 주류화, 주류의 극우화. 이게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극우 세력이 주류화가 되고 이 주류가 된 세력이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극우의 주류와 주류의 극우라는 이중적까지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더욱더 폭력적이다. 왜 폭력적일까? 결국 가진 자가 서민층을 더 억압하게 된다. 이런 걸 갖다 우려하는 거죠.
극우 인사들이 대구 공공기관지 입는 앞에서 우리 봤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 비판했어. 통일부 장관을 그런 사람 안 치면 안 되지 하고 애들로 비판을 한 거예요. 국가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뭐가 될지 참 우려스럽다. 자,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만약 국민의 저항이나 노동자나 아니면 일반 서민들의 저항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사회 곳곳에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뭐죠? 자, 우리 모세혈관 다 합치면 지구 몇 바퀴 돈다고 하죠? 일곱 몇 바퀴? 사회 곳곳에 빼곡하게 틈틈이 촘촘히 같은 표현입니다. 퍼져 있는 극우의 참호들에서 참호는 뭐냐면 이게 전쟁할 때 아시죠? 전쟁할 때 상대방 총은 안 맞으면서 내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뭐 벙커처럼 만든 거예요. 극우의 참호들에서 개혁 세력을 타도하려는 강력한 힘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자, 이처럼 앞에서 이처럼 나고 또 이처럼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얘기를 갖다가 이 글을 읽는 사람 이처럼을 보면서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정리를 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갖다 쫙 정리를 하면서 이러해서 또 뭔가 다른 얘기 어떤 그로 인한 결과를 얘기하겠구나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대통령의 왕놀이가 허락된 무대의 커튼 뒤 이 글도 이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제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줬죠. 앞에서 우리가 제목을 갖다 맨 마지막 문장으로 한 걸 두 개나 봤어요. 근데 이것도 맨 마지막 문장은 아니지만 제목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런 글이 좋은 글이에요. 대통령의 왕놀이가 허락된 무대 커튼 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허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허락. 이 필자의 시각에서는요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앞에서 막 왕놀이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보이지 않는 실세가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게 굉장히 좀 센 표현입니다. 대통령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좌지우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대통령의 왕놀이가 허락된 무대 그 무대 커튼 뒤에서 국가 자본주의 시민사회 거대적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좀 약간 너무 나간 기운도 좀 있어요. 예. 냉정히 현실을 진단한다면 자 이러면서 이제 냉정히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야당 아시죠? 지금 민주당 지지한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양당 지금 무당파가 늘어나고 있어요. 야당도 야당답지 못해요. 지금 시민사회 어디에도 이 거센 퇴행의 물줄기 앞에 반동 봤죠? 우리가 반동과 똑같은 얘기예요. 반동 거꾸로 가는 역사 퇴행 반동 똑같은 얘기입니다. 퇴행 역사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퇴행의 물줄기를 거슬러서 역사를 앞으로 밀고 갈 주체와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좌파적인 글쓰기의 표본입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쓰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주체와 역량 이런 표현도 이건 그래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주체 뭐 익숙하신 거죠.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길한 뜻 아닙니다. 자, 다만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찍이 테오도 아도르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독일의 철학자래요. 에리 프롬은 좀 유명해요. 에리 프롬은요 그 유명한 사랑의 기술을 쓴 사람입니다. 사랑의 기술 저 그냥 앞에 좀 보다 말았어요. 근데 어쨌건 다 철학자들이죠. 독일의 철학자들, 철학의 대가들이 통찰했어요. 정말 이것도 보석 같은 표현입니다. 사회의 무기력과 수능주의.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반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대통령이 왕노를 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거나 말거나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TV 드라마 뭐지? 자, 이게 무기력과 수능주의죠. 이렇게 가면은 결국 권위주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단단하게 하고 영원히 그냥 빼박 그대로 그냥 영구화 시켜버리는 사회적인 토양이 된다. 자, 이 표현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사회적 토양. 저 개인적으로도 좀 토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뭔가가 비롯되고 시작되는 걸 갖다가 이제 왜냐하면 땅에다 뭘 심었을 때 땅에서 자라잖아요. 뭐 쌀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요. 자라는 토양이 된다. 결국은 권위주의 지배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무기력과 수능주의에 그냥 낮게 빠져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권위주의 지배가 자라난다는 거죠. 자, 그런 세상에 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한다. 이 살아 있어 다른 표현으로 뭘까요? 깨어 있어야 한다. 사회의 생기가 되살아나는 정서는 멀리지 않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와 연대의 끈, 공동체 연대 끈도요. 이런 것도 보수 사설에서나 칼럼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에요. 연대, 연대란 말 잘 안 나옵니다. 보수 사설에는 연대. 왜 연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은 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요 모여 있어도 힘이 없어요. 모래알이 왜 모래알이겠어요? 모래알로는 성을 못 쓰잖아요. 모래는 끈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래알들이 뭉치자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대라는 것이 좀 좌파적인 표현이에요. 끈을 지키는 모든 곳이 곧 다른 미래의 시작이다. 마지막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